아내가 좀 아프죠.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정신적인 부분, 이제 우울증약을 음, 먹는데 네. 이제 그런 정신질환 같은 정신 공황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네요. 그 제 명칭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짝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내의 우울증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네, 약간 뭐랄까 꾀병, 없지 않아. 엄살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그렇진 않아요. 가지가 몇 가지 병이 있는데 네. 무르는 병이 되게 심각하다더라고요. 네. 무르는 병. 네. 제가 보니까 아내가 가지 중에서는 중증으로 무른 가지입니다. 병훈 씨 아내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느 집에서 자살 시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자살 시도에는 본인이 한몫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아파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내에게 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네. 그렇죠. 본인이 의사는 아니죠. 아, 예. 닥터가 아니죠. 네, 의사. 그죠. 약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남편이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집은 말이에요. 아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는 집이에요.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상실의 병에 걸려 있어요. 뭘 잃었을까요, 아내는? 그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네. 10년을 잃어버렸어요. 20대. 아, 내 친구들과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때로는 현란한 밤낮을 지내야 됐던 그 시간을 완벽하게 잃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 우린 아이도 생겼잖아요. 어떤 게 가장 부러우셨어요? 전부 다요. 일하면서 뭐 상사랑 뭐 있던 일이나 학교 생활 MT 이러고 뭐 꿈도 못 꾸고 그냥 그 모든 게 다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뭐 연애 얘기도 마찬가지고. 18, 19살짜리가 뭘 알아서 임신을 했겠어요. 이 남자가 나라는 농사를 그냥 방치해버려요. 기대를 하고 들어갔고 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 상실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병은 사실 남편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제과제빵 일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아내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제과제빵 일을 하면 괜찮으실까요? 괜찮다기보다는 나아지지 나아질 않을까 것 생각. 같다. 전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셋에 대한 건사 네. 이거 다 하면서 이 일까지 하면 아내는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먼저 집에 들어와야 돼요. 네. 집에. 저녁을 집에 가서 먹으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저녁을. 네. 근데 저녁을 집에 가서 먹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게임을 못해. 어떡하죠? 정리는 할 겁니다. 언제요? 당장 안 해야죠. 당장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마음 먹고 해야죠. 어려울 것 같은데. 해야죠. 제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선생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이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게임을 끊는 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끊는 거예요. 네. 그러면 휴대폰으로 있는 그 어플도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언제요? 지금 할까요? 오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언제든지 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보면 저는 잘 믿는 편이거든요. 왜 이상하게 잘 안 믿겨지죠? 참 이상하죠? 왜 안 믿겨질까 잘?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셨죠? 본가에서는 거의 자지 않는다. 늦게 집에 들어온다. 제가 처음에 우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쉽게 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민이 될 만한 주제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병훈 씨가 했던 검사를 좀 보면 자극 추구 점수가 96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병훈 씨가 과연 이 지표를 가지고 게임을 끊을 수 있을까? 좀 살짝 고민이 돼요. 본인의 삶에 대해서 좀 솔직해져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왜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이, 두 번째 빠른 결정이 저한테는 연속성을 가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마 초기에 결혼할 때는 네. 임신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욕을 했어요? 다만 와이프가 걱정이 돼서요. 그럼 사귄 지 얼마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200일. 200일 정도 만에? 벌써 임신했어요. 됐다. 이 말을. 아내분이 그거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그렇죠. 막연하게 와이프 입장에 큰일 났다라는 걸 됐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들릴까요? 그 여인에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안 들었죠. 전 지금도 그렇게 안 들려요. 예. 그죠? 네.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저 처음 만났잖아요. 예. 저는 병훈 씨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알고 살았다? 그럼 이건 바꾸면 돼요. 내가 아닌 척하고 있다? 그럼 이건 바꾸기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여기 왔으면 뭔가 좋아져서 그야말로 수확을 해서 가야죠. 네. 열매를 얻어서 가야죠. 네. 그래서 한 달에 그 외부로 나가는 지출 비용을 좀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면 될까요? 50만 원 이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네. 최소 한 달에 정말 많이 나갈 때는 200만 원이 넘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아내가 몰랐을 뿐이지. 좀 솔직해지죠. 네. 겨울만 되면 없다고 당신이 해버리잖아. 그 이제 여름에 전 이제 비축을 해놨으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상금은 없습니다. 비상금은 없고요. 통장에 돈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쓰는 겁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면 회식비는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내잖아요. 회식비 같은 경우는 그 회비에서 충당하고요. 5만 원에서요? 10만 원에서요? 예, 회원이 많다 보니 예를 들어 2차 간다. 그러면 내가 쏠게 가자. 뭐 이렇게 된다든가. 보통 먹으면 20에서 30 사이예요. 겨울철에 내 새끼들이 셋이나 있는데 또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익이 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5천은 아내가 관리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아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아내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정확. 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큰아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제가 다른 그런 질문 드릴게요. 둘째 아이하고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데는 어디예요?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은 뭐예요? 그건 바뀌었는데 모릅니다. 그렇죠. 네.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첫째 아이 가장 친한 친구 이름. 언니 둘째랑 마지막으로 놀러 간 곳. 카페. 저희는 카페 자주 가요.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 어린이집. 여주에 가지 농사를 짓는 곳이 맞나요? 237농가가 있고요. 어. 가락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여주가지가. 농사 공부 좋거든요. 네. 가족 공부는 왜 안 하세요? 많이 찔렸죠. 가족을 농사랑 이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이 와 닿았어요. 내가 가족 농사를 정말 못 졌구나.